생태계의 구성과 환경, 그리고 생태계의 평형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태계 구성을 볼 텐데요.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생물적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 빛, 공기, 온도와 같은 이런 요인들을 우리가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념을 정리하면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유지되는 어떠한 체계,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생태계라고 합니다. 자, 이 생태계라는 개념은 외우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요런 개념이 생태계구나 하고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굳이 막 개념을 덜덜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생태계의 생물적 요인 먼저 볼 텐데, 앞에서 생물적 요인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고 생물의 에너지원이 되는 유기물, 포도당 같은 유기물을 생산하는 요런 애들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요게 바로 생산자가 되겠죠. 그래서 생산자의 대표적인 생물로는 녹색 식물, 플랑크톤, 해조류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생물을 섭취함으로써 생물 사이에서 에너지 흐름이 잘 일어나는 역할을 하는 아이는 누굴까요? 바로 이게 소비자죠. 소비자는 1차, 2차, 3차가 나뉠 수 있고요. 몇 차이냐에 따라서 초식동물, 육식동물, 1, 2가 나눠지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생물의 사체와 배설물을 분해해서 환경으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 애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분해자이죠. 세균, 버섯, 곰팡이와 같은 이런 애들 우리가 분해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생물적 요인에는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빛, 공기, 물, 온도, 토양 이런 애들인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죠? 그지?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을 제공을 하게 되고 얘네들이 적당히 유지가 되어야 바로 그죠? 생태계가 잘 유지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개체군이랑 군집이라는 용어를 볼 텐데요. 자, 그림은 교과서 그림이고요. 자, 그림 보시면은 바로 개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런 물고기 어류에 개체가 있어요. 한 종류죠. 요런 한 종류의 생물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걸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어떤 개체가 여러 마리가 모여서 있는 무리. 요거를 개체군이라고 하니까 개체군은 몇 종류의 생물로 되어 있나요? 그지? 한 종류의 생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군집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개체군이 여러 개인 거예요. 그러면 생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지? 여러 생물들의 개체군이 모여서 이룬 무리를 우리가 군집이라고 하고 이 군집은 여러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군집들이 모여 있는 거 우리가 생태계라고 한다. 그래서 이 개체와 군집, 개체군, 군집, 생태계를 잘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생물이랑 환경은 과연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빛 보겠습니다. 빛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빛의 세기, 빛의 파장, 일조 시간으로 나눠서 볼 건데요. 자, 빛의 세기라는 건 빛 에너지 양을 말해요. 그래서 빛 에너지의 양, 빛의 세기에 따라서 분포되는 식물이 달라지는데 잎이 식물을 보면 두꺼운 잎이 있고 얇은 잎이 있죠. 받은 빛의 세기가 강한 빛을 받고 자란 잎은 굉장히 두껍고 약한 빛을 받고 자란 잎은 굉장히 얇고 넓은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자, 그 다음에 빛의 파장에 대해서 볼 건데요. 빛의 파장은 우리 무지개색 알죠? 빨주, 노초, 파남보 대표적인 가시광선의 빛이 있는데 이 빛은 빨강과 보라 중에서 누가 더 파장이 길까요? 그쵸? 빨강이 파장이 길고 보라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점점 짧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래서 같은 빛이라도 색에 따라서 파장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얘들은 수심에 따라서도 그 수심 안에 물 속으로 들어가는 빛의 파장이 달라지는데 그 빛의 파장과 얼마만큼의 양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물 속에 있는 해조류들의 분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얕은 곳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빛의 파장이 길수록 투과력이 약해요. 그래서 얕은 곳까지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수심이 얕은 곳까지만 투과하는 애들을 적색광 이라고 하고요. 수심이 깊은 곳까지 투과하는 애들은 보라색 쪽, 파란 계열, 그래서 청색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색광을 주로 받는 얕은 바다에 사는 조류들에는 녹조류가 많고요. 깊은 바다 애들은 청색광을 주로 받고 자라기 때문에 홍조류가 많아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적색광을 주로 받는 애들은 녹조류라고 부르고 청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해조류는 홍조류라고 불러요. 청색광이라서 녹조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까 반드시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이 바뀌지 않네요. 그래서 여기 얕은 바다, 적색광, 녹조류, 깊은 바다, 청색광, 홍조류 요거는 반드시 구별하셔서 머릿속에 쏙 넣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조 시간 볼게요. 자, 일조 시간이라는 건 햇빛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햇빛을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생물이 살아가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물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온도인데 온도는 추운 지방, 더운 지방 있죠. 사는 동물, 어느 지방에 사는 동물일수록 몸집이 커지겠어요. 그지? 에너지를 많이 저장해야 되니까 몸집이 큰 애들은 주로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들이에요. 그리고 열이 빠져나가지 말아야 하니까 에너지를 저장하는 몸집은 커지고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말단 부위, 귀나 같은 이런 말단 부위는 굉장히 작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새나 어류 같은 애들,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는 애들은 온도에 적응하기 위해서 온도 따라서 이동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양 요인이 있는데요. 토양, 흙 속에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있고 이 미생물들이 흙 속에 묻혀있는 동식물들의 사체를 분해를 해서 다시 생태계로 물질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분해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토양이에요. 근데 토양은 토양의 깊이에 따라서 그 토양이 담고 있는 공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분포하는 세균의 종류도 깊이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기 요인 볼게요. 공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공기는 뭐죠? 그렇지. 생물이 광합성 할 때 필요한 것과 호흡할 때 필요한 공기는 달라요. 호흡이라는 거는 사람도 호흡할 때 뭐 필요하죠? 그렇지.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호흡할 때는 산소가 식물 같은 애들이 광합성 할 때는 그지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저기 고산지대 굉장히 높은 산에는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들은 그 부족한 공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적혈구수가 굉장히 많아요. 손에 적혈구수가 많아서 적은 양의 산소가 있는 곳에 살고 있지만 혈액 내에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유전자가 달라져 있다라는 거, 환경에 적응한 사례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 마지막으로. 물은 우리 앞에서도 배웠어요.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고 건조한, 사막과 같은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들은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라는 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잎은 넓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뾰족뾰족한 가시 형태로 변해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선인장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내용은 엄청 많은 것 같지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강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개념을 그냥 딸딸딸 외우시기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념 정리 잠깐 해볼까요? 자, 식물의 줄기가 굽어 자라는 것과 사슴이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가을의 번식을 시작하는 것은 모두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낮의 길이가 짧아진대. 그럼 빛 받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모두가 다 빛과 관련이 있는 관련된 상호작용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은행나무의 단풍, 개구리의 겨울잠 모두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자, 온도가 낮아지는 가을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고요. 추워진 겨울에 개구리는 겨울잠을 잡니다. 이거 뭐랑 관련이 있을까? 그렇죠. 온도랑 관련이 있죠. 온도와 관련된 상호작용의 사례입니다. 자, 3번. 방금 했네요. 선인장의 가시, 조류와 파충류, 알껍질. 얘들은 뭐의 손실을 막기 위한 거죠? 그렇죠. 물의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